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한마디의 비밀. 나는 각종 SNS에서 정말 다양한 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있다. 물론 주로 힘들고 아프고 슬픈 이야기들이다. 연령도 다양하고 사는 이야기도 하는 일도 모두 다르지만 내가 그들의 고민을 듣고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적어도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꼭 대단한 기술이 있어야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는 그저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치유되기 때문이다. 결국 듣는 사람은 그저 가벼운 반응만 제때 해주면 된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다. 그 간단한 짧은 반응을 왜 제대로 하기 힘든 걸까? 저녁 9시, 한 식당의 마감 시간. 부모님의 건강과 병원비 걱정에 고민이 많은 주인이 카운터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다. 이를 본 한 단골 손님이 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라며 말을 붙인다. 나이는 주인이 훨씬 많았지만 자기 고민을 어디에서도 말할 수 없었던 그는 편안하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주인의 하소연을 듣고 있던 손님이 문득 시계를 보더니 너무 늦어서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일어선다.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꾼 결정적인 한마디는 계산을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며 주인에게 내뱉은 그의 말이었다. 그럼 고생하세요. 어떤 느낌이 드는가? 물론 손님은 주인이 현재 힘들어하기 때문에 격려하는 차원에서 고생하시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다. 하지만 고생하라는 말은 어감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더군다나 그런 말은 연장자가 어린 사람에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선생이 학생에게 표현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 아이가 부모에게 그럼 고생하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는 주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주인은 앞으로 그를 더 상종하지 않기로 했다.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유일하게 털어놓은 사람이었기에 상처가 더욱 컸다. 결국 손님은 스스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엄청난 잘못을 한 셈이다. 한 사람을 잃었으니까. 경청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수백 번 잘 들어도 한 번 잘못 말하면 모든 게 끝난다. 최근 구직에 어려움을 겪던 한 20대 남성이 옆에 있던 지인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사건이 일어났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상대에게 원한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모든 불행은 상대가 내뱉은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그는 구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자신의 부모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눈물까지 보인 그에게 옆에 있던 지인이 답답하다는 듯이 이렇게 외쳤다. 그렇게 징징거리며 살지 말고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한마디에 분노한 그는 망치로 친구의 머리를 내리쳤다.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다툼은 이 짧은 한마디에서 시작한다. 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하기의 기본은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에 있다. 다음의 3가지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한마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상대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의 가치를 어떻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전달한 가치를 그의 삶에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살지 말고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위에 3가지 질문에 대입해 보면 너에게는 아직 찾지 못한 가능성이 있어라는 말로, 다시 내가 그 가능성을 찾을 때까지 함께 있을게 라는 말로, 다시 너가 좋아하는 일에 너의 가치를 한번 연결해보자 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수많은 도전에 실패한 사람에게는 이제 포기하는 게 어때? 라는 말보다 잘했어, 오늘은 좀 쉬자, 정말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에 충분하다. 이제 시작입니다. 떨리지만 많이 준비했으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생애 첫 창업을 시작한 한 중년 남성이 SNS에 느낌을 남겼다. 평소 그의 계정에 자주 들어오던 지인들은 그가 남긴 글을 읽고 다양한 내용의 댓글을 적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 정도만 그에게 진실한 마음을 전하는 글이었고 나머지 80% 정도는 전혀 힘을 주지 못하는 글이었다. 아니 오히려 힘을 빼앗는 댓글이라고 볼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응원합니다 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힘내세요 라는 말이다. 창업을 냈다는 말에 힘내세요 라고 응수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사적으로 그런 표현으로 격려를 한다. 힘내세요 라는 말은 상대가 지금 힘이 없어 보일 때 쓰는 말이다. 다시 말해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미다. 따라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하고 기분이 나쁠 수 있다. 자신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하며 글을 올렸는데 힘내세요 라는 댓글이 적혀 있으면 기분이 좋을 리 없다. 사소한 표현이 다른 사람의 좋은 기분까지 망칠 수 있다. 그럴 때에는 조금 더 생각해서 응수를 하는 게 좋다. 가령 늘 좋은 소식만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라거나 멋진 선택과 일상에서 열정을 배웁니다 라는 식의 표현이 좋다. 그런 댓글을 읽으면 상대는 당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자 늘 겸손하게 무엇이든 배우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한마디는 그 사람을 아끼는 만큼 조금 더 생각하다 보면 발견할 수 있다. 나의 관점이 아닌 철저하게 아픈 그 사람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자. 위로가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게, 사랑이 미움이 되지 않을 수 있게.